결혼을 앞두고 준비로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하루하루가 빠듯했고 저는 퇴근 후에도 웨딩 준비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신혼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을 고르고 예식장 계약부터 스튜디오 촬영까지 정말 머리 아픈 일투성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밤, 남자친구가 갑자기 꺼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나 총각 파티하러 클럽 갈 건데 허락해 줄 거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총각 파티라는 말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장소가 하필 클럽이라니요. 저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우리의 관계가 가장 신중해야 할 때인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 단순히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아니라 굳이 클럽을 간다고? 술과 시끄러운 음악, 낯선 사람들,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준비했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저는 차마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앞둔 남자가 마지막 자유라는 명목으로 클럽을 가겠다고 말하는데 그걸 제가 덤덤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는 또 덧붙였습니다. 나 이제 결혼하는데 이상한 짓 절대 안 해. 믿어달라. 솔직히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그런 말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클럽일까? 왜 굳이 총각 파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까? 그냥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는 꼭 클럽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그게 맞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나도 가니까 너도 가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뢰를 다져야 할 시기에 그는 책임보다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유치한 발상으로 귀결된 거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총각 파티 클럽, 이상한 짓 안 한다, 너도 가도 된다. 도대체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했을까요? 화를 내야 할까? 그냥 허락해줘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제가 믿음을 주기엔 너무 불안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되묻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총각 파티 클럽 발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화가 치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불신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인데 왜 나는 지금 이토록 의심과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꼭 가야 하냐고. 그때 그는 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 이제 결혼하는데 이상한 짓 절대 안 해.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오는 거야. 그 말은 겉으론 약속 같았지만 제게는 약속이 아니라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이상한 짓을 안 한다는 걸 굳이 강조해야 할 정도라면 스스로도 그 자리를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변명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면 애초에 배우자가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기본 아닌가? 왜 굳이 이해를 구하려고 드는 걸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클럽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앞두고 총각 파티를 클럽에서 한다는 거. 그거 괜찮은 거야? 친구는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요즘 세상의 클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도 알잖아. 결혼 앞두고 그건 배려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더해졌거든요. 남자친구는 그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 믿어. 그냥 하루야. 너한테 떳떳하게 말하는 것도 다 믿음을 보여주려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제게 이렇게까지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진짜 떳떳하다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친구들과 보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루 클럽에 가는 문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유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불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도 머릿속은 온통 같은 생각뿐이었어요. 믿어달라는 그의 말은 제게는 믿을 수 없다는 반증처럼만 들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균열이 생기면 앞으로의 삶은 더 험난해지지 않을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나 친구들이랑 하루만 놀다 올게. 이상한 짓 안 해라는 말을 또 들어야 한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결혼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신뢰 대신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늘 같은 질문뿐이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그러다 어느 저녁 우리는 또다시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가 클럽 가는 거 싫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잖아. 왜 굳이 불편한 길을 택하려는 거야? 그러자 그가 내놓은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가니까 너도 가도 돼. 그럼 공평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평. 결혼을 앞둔 우리가 공평이라는 말로 신뢰를 맞바꿔야 하나요? 부부의 기본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믿었는데 그에게는 그저 너도 해, 나도 해라는 유치한 논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속마음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장난인가? 마치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라며 싸우는 모습 같았습니다. 결혼은 책임이고 약속인데 그 사람의 머릿속엔 여전히 나도 자유롭게 놀고 싶다라는 마음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클럽 간다고 하면 넌 괜찮겠네? 제 말에 그는 순간 말이 막힌 듯 보였지만 금세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아. 너도 즐기고 와. 그 말이야말로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꺼낸 말일까요?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를 챙기기 위해, 내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억지로 괜찮다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클럽에 간다고 하면, 남자들이랑 춤추고 술 마시고 놀겠다고 말하면, 과연 그는 진짜 아무렇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리 없겠죠. 그는 속으로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할 겁니다. 결국 자기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이야. 근데 너한테 결혼은 그냥 마지막 자유를 즐기기 전에 잠깐의 제약일 뿐인 것 같아. 난 그런 결혼 원하지 않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나니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가벼운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 사람과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도 가라는 말은 단순히 한마디 대답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결혼은 공평하게 서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도 여전히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이제 코앞인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어. 결혼 앞둔 사람이 총각 파티를 클럽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나더러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너도 가라고 하더라.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와, 진짜? 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이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친구의 반응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됐습니다. 최소한 제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결국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더는 혼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리고는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총각 파티, 클럽, 믿어달라. 그리고 너도 가라는 말까지.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안다. 결혼 앞둔 사람이 책임감보다는 자기 자유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자 엄마는 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서로 믿고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누가 더 공평하게 노느냐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느낀 서운함은 당연한 거야. 괜히 내가 예민하다고 자책하지 마. 엄마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은 고민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이고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균열이 보이는데 제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며칠 뒤 우리는 결혼 준비 때문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웨딩홀 계약서를 확인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대화가 제 머릿속에 각인된 듯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클럽, 총각 파티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냥 하루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함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게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듯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불안한 출발이어도 되는 걸까? 내가 믿음을 강요당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이 결혼이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옳은 걸까?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총각 파티 문제가 아니라고. 신뢰, 책임, 존중 결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결혼식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려졌고 하객 명단도 정리되었으며 웨딩드레스 피팅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끝없는 의문. 남자친구가 던진 총각 파티 클럽이라는 폭탄 발언이 제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루 클럽에 다녀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날 하루 즐기고 오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해?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감정은 존중받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 마음은 불안과 서운함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계속해도 괜찮을까?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결혼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시작부터 불신이 더 크면 그건 결국 너한테 큰 짐이 될 거야.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떠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하지?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앞으로의 긴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 결혼 준비를 위해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남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불안할 때마다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걱정 마. 나, 내 남편 될 사람이야. 그냥 이해 좀 해줘.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건데 그는 끝내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한 동생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결혼 전에는 다들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 지금이 신호야. 결혼하면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 언니가 평생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 제 인생의 무게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총각 파티를 클럽에서 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까지 흔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심, 그의 우선순위, 그리고 저에 대한 배려의 부재가 모두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멈출지. 머리로는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한 가지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본을 지금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옳을까요? 제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 앞에서 행복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